자, 앞부분을 좀 보면 이게 그 목차거든? 레벨 2의 목차.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 논술형 수행평가 연습 문제가 따로 10개가 붙어 있어. 이거는 나중에 내가 진행을 시킬 거고, 보면 유니트가 총 10개야. 그럼 10개 중에서 이 중에 뭐만 할 거냐면, 잠시만, 쌤이 지금 짜가지고 온 거를 보면, 문장의 주요 형식 챕터 1하고 시제 요거 두 개로 오늘 묶어서 할 거야. 그래서 이걸 첫날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시제를 다 못 끝낼 거야. 오늘 그래서 문장의 주요 형식, 중요한 거 2, 4, 5형식이거든? 그러니까 1형식 주어 동사나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형식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보호가 들어갔다거나, 그 다음에 목적 격에 두 개 들어간 형식들, 얘네들은 좀 봐야 돼. 그래서 형식에 관련해갖고 오늘 좀 간단하게 볼 거고요. 그리고 시제를 다 못하고 끝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시제랑 조동사 파트를 완성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의 수업이 완성이 될 거고, 수동태 한 번, 1시간 온전히 오롯이 수동태 쓸 거고요. 투부정사 오롯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명사, 너희들이 가장 헷갈려. 동명사와 분사는 지금 단계 친구들은 알면 헷갈릴 뿐이야. 그래서 패스. 요거는 다음 레벨 친구들 수업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랑 형용사, 부사. 요거 쉽지만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 근데 너희들이 요걸 몰라서 헷갈리는 것들 요거 할 거야. 요거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비교 표현 묶어서 1시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접속사 할 건데, 관계대명사는 요번 레벨에서는 패스할 거예요. 관계대명사 다음 레벨 친구들을 위해서 요 관계대명사는 따로 진행을 할 거고, 선생님 저는 관계대명사도 따로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다음 레벨에서 관계대명사 파트만 들어오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관계대명사가 어려워요.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 고등부 친구들의 경우 모의고사를 보잖아. 그러면 29번이 모의고사는 문법 문제 하나 나오거든? 근데 그 문법 문제 하나 나오는 거를 버려라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게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 패턴이. 그 중에 내가 10개년치를 29번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쭉 진행해서 보니까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가 관계사야. 관계사가 가장 많이 출제됐고, 이 관계사랑 접속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두 번째로 출제가 됐더라고. 근데 관계사가 그만큼 복잡하면서 어렵지만 버릴 수 없는 것들이야. 근데 지금 너희들 단계에서는 패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수업을 좀 진행해 봅시다. 자, 문장의 주요 형식 볼게요. 자, 형식에서 보면 얘들아 지금 보이는 게 보일까? 자, 이게 봐봐. 포인트 그 두 가지야. 2형식과 4형식을 묶어서 하나, 그 다음에 5형식을 묶어서 하나 이렇게 진행할 거거든. 그래서 2형식과 4형식을 묶어서 한번 좀 보기 전에 자,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꽃들은 아름답게 보인다. 이거 지금 서술형을 영어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포인트 여기서 쭉 보면 하나 1번 2개 2번 포인트를 묶어서 2개 3번 4번 5번 5개 포인트를 적어놨거든. 이거 지금 보면 헷갈려.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마무리로 이거 서술형에서 이렇게 정리한다를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글씨 뒤에 안 보이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던가 아니면 교재에 적으시던가 하시면 돼요. 자, 이 형식을 볼 건데 얘들아, 영어가 형식이 5개가 있지. 맞지? 5가지 형식을 왜 알아야 돼? 형식을 알아야 독해가 빨라져.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 자, 그 5가지 형식 별거 없어. 얘들아, 1형식은 뭐야? 가장 영어의 기본 요소인 주어와 동사로만 구성된 게 1형식이야. 맞지? 어떤 거야? 우리말로 하자면 나는 살고 있다. 그지? 그러면 I live지. 그 정도야. 아주 간단한 거. 그래서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게 1형식이야. 근데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도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I am. 이거 I am. 그럼 이거 주어고 이거 동사죠. 나는 근데 우리말 이거 말이 되나 보세요. I am. 나는 이다.
안 되죠. 그렇잖아요. 뭐 대답 말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문장에 뭐가 들어가서 문장을 완성해줘야 돼. 그럼 그때 필요한 게 뭐야? 나는 뭔데? 그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뭔지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그지? 그래서 나는 I am, 내가 만약에 영어 이름이 수라고 쳐. 그러면 I am 수 하면 나는 수이다. 이젠 어때요? 문장이 완성이 됐죠. 그죠? 그래서 문장을 완성시키는데 얘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얘를 보충 설명했죠. 내가 수고, 수가 나잖아. 이 문장 안에서 보자면. 그치? 이런 게 뭐야? 문장을 보충 설명하는 아이, 이런 아이를 보어라고 불러요. 보어의 개념은 이게 끝이에요. 즉, 보어가 없으면 문장이 완성이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말이 되게 만들어주는 애가 보어예요. 보어. 그러면 자, 나는 수이다. 그러면 수가 누구다고? 주어잖아. 나이가 문장에서 주어니까. 주어를 보충 설명했으니까 얘는 누구야? 주격 보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누구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볼게요. 그럼 우리 문장을 한번 볼게요. Your backpack looks heavy. 너의 백팩이, 자, looks까지만 heavy가 없다 쳐봐, 얘들아. 그럼 봐봐. 너의 백팩은 책가방이지? 너의 책가방이 보인다. 뭐뭐하게 보인다거든, look은? 그럼 너의 책가방 응하게 보인다. 너의 책가방이 응하게 보인다. 말 대답 말았죠? 그래서 뒤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응이 들어가야 돼. 응. 그거에 해당하는 아이가 누가 왔어? 헤비가 왔어. 그래서 너의 책가방이 헤비하게 보인다. 무겁게 보인다. 그래서 헤비가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있냐면 your backpack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뭐라고 불러요? 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하는 아이 보어. 됐죠? 근데 지금 얘들아 봐봐. 응 자리에 들어간 헤비는 품사가 뭐야? 무거운, 뭐뭐한 이렇게 끝나는 아이 우리말로 형용사죠. 형용사. 그죠? 형태를 설명하는 아이죠. 형태를 설명하는 아이.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충 설명하는 보어 자리에는 누가 와요? 형용사가 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희들이 더 이상은 애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외울 때 뜻을 외우고 끝이 아니라 걔가 품사가 뭔지까지도 알아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나눠준 어휘 리스트에는 품사는 안 적었어. 그럼 얘들아 잠깐 봐볼까? 요거 잠깐 봐볼까? 선생님 나눠준 어휘 리스트 보면 1번에 누가 있어요? sour. 그리고 우리말 뜻이 뭐예요? 맛이 신, 시큼한, 뭐뭐한, 그 다음에 니은으로 끝났지. 신의 니은. 이렇게 끝나는 게 경용사예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중에 또 형용사처럼 보이는 아이가 누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형용사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우리말 뜻만 보고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형용사에 형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형. 자, 2번에 bitter, 쓴, 이렇게 뭐뭐한, 니은 이렇게 끝난 아이 형용사죠.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5번에 fresh, 신선한, 갓쿠, 니은, 그지? 우의 니은, 뭐뭐, 는 이렇게 끝난 아이들. 그 다음에 한, 뭐뭐한, 형용사죠. 또 누가 있어요? 11번에 helpful, 도움이 되는, 유용한, 이런 아이가 형용사가 되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20번에 regular, 규칙적인,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거지. 이런 아이들, 규칙적인 형용사죠. 또 누구 있어요? 거기까지네, 그지? 형용사는 그 정도. 더 없지? 그 25번에 라우들리에서 ly가 붙어서 부사고 라우들리가 떨어져 나간 라우드는 형용사가 되죠. 시끄러운, 그죠? 시끄러운, 목청 큰 이런 거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명사는 찾아라 그러면 바로 찾을 수 있지, 얘들아. 동사도 바로 찾을 수 있지. 동사는 뭐뭐 하다, 뭐뭐이 다, 다로 끝나는 애가 동사잖아. 그 다음에 명사는 뭐 보면 알겠지? 근데 너희들이 구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용사야. 그래서 일부러 품사를 자꾸 찾아내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형용사 뭐 어떤 건지 봤으니까 보호자리 형용사 온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뭐래요?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들, 뭐뭐처럼 보이다. 오감을 나타내는 동사가 누가 있어? 눈,
귀, 입, 그죠? 혀, 그 다음에 smell, 코, 피부, 오감을 나타내는 동사들이죠. 뭐뭐하게 보이다, 들리다, 무슨 맛이 나다, 무슨 냄새가 나다, 뭐뭐한 느낌이 나다. 이런 동사들 뒤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뭐뭐한, 이거에 해당하는 아이가 와야겠죠. 그래야 문장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 뒤에는 항상 보호가 와야 되고 보호 자리에는 꼭 누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그래서 걔네가 하는 일이 뭐다? 주어의 상태를 나타낸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나요? 됐나요? 그렇죠? 얘네들 뭐뭐처럼 보이다 뒤에는 보호가 꼭 와야지 말이 되고, 그다음 보호 자리는 어떤 품사가 온다? 형용사가 와야 되고, 그다음에 형용사라 온 보호는 누구의 상태를 설명한다? 주어의 상태를 설명한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주격 보호라고 부른다. 자, 내가 지금 어려운 말 하나도 안 했어. 전부 요 문장 하나를 갖고 설명한 것들이야. 됐죠? 자, 그러면 내려가서 감각동사 look, 뭐뭐하게 보이다. 그래서 보세요. looks amazing, 놀랍게 보인다. 그 다음에 the music sounded great. 자, great가 없다 쳐봐요. 그럼 뭐예요? 이 음악이 응하게 들렸다. 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great가 들어가서 멋지게 들렸다. 됐죠? 그 다음에 the soup tastes salty. 형용사죠? 짠. 자, 없다 쳐봐요. 그럼 이 숲이 뭐뭐한 맛이 나다. 말 이상하잖아. 이 숲이 한 맛 나다. 이게 뭐예요? salty가 들어가서 이제는 짠 맛이 나다. 완성이 됐죠?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하는 일이 뭐다?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다. 됐죠?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는 슬퍼 보인다. 우리 영어를 한번 완성시켜 봐 주실까요? 그는 슬퍼 보인다. 해보세요. 자, 그럼 1번 어떻게? 그는 뭐뭐하게 보이다니까 그는 he. 보인다니까 looks죠. 그 다음 뭐예요? 슬퍼 보이는 거니까 he looks sad. 그대로 하시면 되죠. 이제 되죠? 영작. 그 다음에 너는 뭐뭐처럼 보인다. 너는 뭐뭐처럼 보인다. 이거 먼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you 보인다 look. 근데 여기는 처럼이 들어가네. 그러면 look like 들어가면 되죠. 뭐뭐처럼 뭐뭐 같은. 그 다음에 축구 선수니까 뭐야? You look like a soccer player. 여기 나오네요. You look like a soccer player. 뭐는 축구 선수처럼 보인다. 그래서 여기는 like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누가 나왔어? 명사가 나오는 거죠. 얘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바로 명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look 뒤에 바로 동사 뒤에 나오는 거면 형용사가 나오는데 뭐뭐처럼 보인다로 갈 거면 look like를 쓰고 뒤에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 형식을 한번 살펴봤고요. 넘어가서 이제 다음 장 갈게요. 자, 포인트 엑서사이즈는 쭉 과제로 드릴 거고, 자, 넘어가서 일단 여기 먼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됐죠? 자,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오는데 이거는 간단해, 얘들아. 해봐. 자, 문장이 있어. 그러면 영어 문장은 무조건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주어지, 동사죠? boat는 뜻이 뭐예요? 바이 동사의 과거형이죠. 바이 동사의 과거형이죠. 바이는 뭐뭐를 사다죠. 사다 또는 사주다. 둘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면 뒤에 당연히 목적어가 나오지. 그럼 얘들아,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품사는 누구밖에 없어? 명사밖에 없어. 외우세요. 자, 명사라고 하는 아이가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명사가 영어에서 어떤 자리에 나온다? 내 수업을 들었던 친구라면 알 텐데, 주먹밥을 기억해라. 주먹밥 기억나죠? 그래서 명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쓰여요. 반대로 뒤집으면
주어 자리에는 명사 나오고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 나오고요. 보호 자리에 명사 나와요. 다시 영어에서 명사가 아주 중요하고 명사는 어느 자리 나온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나온다. 반대로 뒤집자. 주어 자리에 명사 나오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 나오고 보호 자리에 명사 나온다. 됐죠? 윤서, 선생님 지금 얘기한 거 한번 말해볼까? 화이팅! 는 하지 말고 해봐. 이해했을 텐데 너 정도면 충분히. 자, 그럼 다음번에 주어 한번 설명해볼까? 지금 선생님 뭔 얘기했지? 명사가 중요하고 명사는 어디에 자리 나온다? 보호 자리 나온다. 됐죠? 그러면 뒤집어서 주어 자리에는 누가 쓰인다고? 명사. 지연아, 목적어 자리에 누가 나온다고? 명사. 강미야, 보호 자리에 누구 나온다고? 명사. 잊지 마세요. 그냥 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왜? 이 수업은 돌아오지 않아. 그지? 자, 그럼 우리 해보자, 얘들아. 뒤에 봐봐. Our cat. 우리의 고양이. 품사 뭐야? 명사지? 명사가요. 근데 선생님, 명사 1. 뉴토이. 선생님, 이것도 명사인데? 명사가 고양이도 명사, 장난감도 명사. 명사가 두 개가 연이어 나왔어. 그지? 원래 목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끝나야 삼형식인데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처럼 보이는 명사가 두 개가 연이어 나왔어. 그럼 이거 뭐야? 목적어를 두 개 쓰겠다는 뜻인가? 일단 그걸 의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나요? 다시요. 얘들아, 영어에서는 명사가 되게 중요하다겠지? 그래서 명사가 저희는 어디 자리 나온다고?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 나온다겠어. 그래서 뒤집어 보자. 그럼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품사는? 명사. 보호 자리에 나오는 품사는 재혁아? 명사. 주어 자리에 누가 나와? 명사. 됐죠? 됐죠?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거 잊지 마세요. 얘들아,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 고2 애들한테 물어봐. 이거 몰라. 미치겠어. 이 간단한 걸 몰라. 이거 그냥 30초면 외우잖아, 지금. 외우세요. 이거 앞으로 100번 더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럼 보자, 얘들아. Our cat 명사 맞지? 그 다음 봐봐. toy 명사 맞지? 근데 명사가 우리의 봐봐. 다시 보자. 자, 우리의 고양이 명사 맞지? 새로운 장난감 명사 맞지? 맞지? 그러잖아. 그러면 봐봐. 명사는 목적어 자리에 여기 지금 주어 자리에도 명사 나온 거 맞네? 맞지? 아까 주어 자리에 명사 나온다네. 그 다음 봐봐. 그럼 이거는 당연히 주어는 아닐 거 아니야. 이 명사는. 주어는 여기 끝났으니까. 그럼 얘는 뭐겠어? 일단 따져보자. 분명히 목적어일 거란 말이야.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근데 목적어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나왔어. 자, 그럼 해석을 일단은 누구에게 뭐뭐를 일단 이렇게 해봐. 말이 되는지. 그럼 해석해 볼게. 우리의 고양이에게 새로운 토이를 보트 사주었다. 말 돼 안 돼? 말 되잖아. 그지? 그럼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 그게 몇 형식인 거야? 그게 4형식인 거야. 4형식은 어떻게 되는데? 구성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렇죠. 간접 목적어는 누구에게, 직접 목적어는 뭐뭐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시켜 볼게요. 누가 해볼까요? 윤서야, 다시 설명해봐, 선생님한테. 해봐, 깜찍이. 선생님 뭐 얘기했어? 지금 방금 뭐 얘기했지? 들었는데, 윤서 이해했는데? 자,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가 두 개나 나오면 해석을 일단 어떻게 해봐라? 지원아? 누구에게 뭐뭐를 이렇게 일단 해석해봐라. 그래서 해석이 되면 그게 몇 형식이라고? 4형식이라고. 근데 4형식은 품사 어떻게 구성된다고? 주어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구성이 된다. 그렇죠? 자, 간목 직목을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에게 뭐뭐를로 해석하면 된다고요. 됐죠? 소연이 한번 정리해볼까? 다시 한번 해보자. 주어 동사 뒤에 명사가 두 개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해본다?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해석해보라고. 그러면 그게 몇 형식이라고? 자, 4형식이 주어 동사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러면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을 해서 어떻게 한다? 주어가
누구에게 뭐뭐를 동사해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자, 연서 다시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지, 이제? 한번 해보자. 네, 다음번에. 선생님 계속 시킬 거예요, 수업 시간에. 내가 한 번이라도 말로 뱉어본 거는 훨씬 기억이 오래 남아. 자, 좋을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 이 수업은 그렇게 진행되는 수업이야. 됐죠? 자, 그럼 얘들아, 이거를 우리가 사주었다 우리의 고양이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이거지. 그러면 그거를 근데 선생님 원래 간접 목적어가 뭔 목적어예요? 이런 썰이 있는 거야. 목적어는 뭐뭐를, 을, 이게 목적어잖아요. 맞지? 그 기분이 나빠요? 네. 그러면 뭐 사명식으로 바꿔 써볼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로 바꿔 써볼까요? 그럼 얘를 빼야겠지, 얘를. 직접 목적어는 뭐뭐를, 얘가 직접 목적어잖아. 그러면 고양이에게를 뒤로 빼버려. 기분 나쁘다고 하니까. 그래서 뒤로 빼버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남겨. 바꾸는 거야. 그래서 사형식을 그래서 삼형식으로 바꾸는 거를 중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내신 시험에 나옵니다. 2단계 나와요. 2단계. 그래서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 장치가 뭐야? 장치가. 정말 중요한 장치가.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가 뭐였어? 중요한 거는 얘를 뒤로 빼는 거야. 맞지? 누구만 남기는 거야? 주어, 동사, 진짜 목적어만 남기는 거야. 삼형식은 그거니까. 그래서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남기자는 거야. 얘만 빼자는 거야. 그러면 그냥 빼버려. 그래서 보자. we bought a new toy. 잘 뺐지? 그럼 얘 어떻게 뒤로 빼자고, 이렇게 뒤로. 근데 그냥 이렇게 막 해?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뒤에 뭔가를 장치를 붙여줘야 돼. 그래서 이 자리에 전치사가 누가 들어오냐면 to니, for니, ove니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와요. 자, 그러면 어떨 때는 to가 오고 어떨 때는 for가 오고 어떨 때는 ove가 오느냐, 그걸 누가 결정할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누가 결정할까요? 그 문장 안에서 동사가 결정합니다. 동사가. 그래서 웬만하면 to 아니면 for예요. 웬만하면 to 아니면 for.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읽어볼게요. 자, 누구에게 뭐뭐를 해주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수요 동사는 뒤에 그거를 그래서 수요 동사라고 불러요. 왜? 누구에게 뭐뭐를 동사해 주다라고 해석하잖아요. 여기서 봐봐서 어떻게 써? 고양이한테 새로운 장난감을 사주다. 뭐뭐해 주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거 어려운 한문으로 수여하다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수여 동사라고 부르는 거야. 이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뭐해 주다, 수여 동사. 됐죠? 그래서 누구에게 라고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뭐뭐를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를 뒤에 이어서 쓰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삼형식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한다고?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뺀다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 간접 목적어를 뒤로 빼버렸지. 그때 그냥 빼면 안 되니까 to나 for나 ove를 붙였잖아. to나 for나, 지금 너희가 어리기 때문에 ove가 여기 빠져 있는 거야. 원래는 ove까지거든. 자, 그래서 간접 목적어를 뒤로 보낼 때 to를 쓰는 동사, for를 쓰는 동사는 내신 기간에 달달달달달달 외우게 시켜요. 외우게. 그래서 보면 그 for가 누구누구를 위하여잖아. 그래서 뒤에 보면 동사가 다 좋은 동사다. 사다 주고, 만들어 주고, 요리해 주고, 구해다 주고, 발견해 주고.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to야 이렇게 외우게 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사다 주고, 만들어 주고, 요리해 주고, 구해다 주고, 발견해 찾아다 주고. 얘네들만 전부 for고요. 나머지는 전부 to야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선생님 ove도 있다면서요. ove는요, ask 하나밖에 없어요. ask 하나. 그래서 볼게요. 자, 주의. 동사 ask는 ask a question, ask a favor 라는 표현에 한해서 ove를 씁니다. 무슨 말이야? I asked my teacher a favor. 나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이죠. 자, 명사 1, 명사 2죠. 그럼 이거 해석해 볼게요. 우리 선생님에게 favor, 부탁을 ask, 요청했다. 이거죠. 선생님한테 부탁 한 가지를 드렸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얘를 지금 뒤로 빼자는 거잖아. 얘만 남기자는 거잖아. 맞죠? 우리의 취지는. 그럼 어떻게? I asked a favor. 그 다음에 my teacher 뒤로 뺐어. 문장 여기서 끝났어. 자, 근데 ask 동사만
of를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 기출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풀어봐 주세요. 지금 단어 패스하고 더 캐치업 이거 2개 단어를 줬어요. 영작해 보세요. 그러면. 됐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어 동사 먼저 쓰는 거죠? 그러면 주어가 그는이니까 he. 건네주었다 동사를 패스를 하라고 줬어. 근데 시제가 주었다지. 과거지. 그럼 어떻게? 패스에 ed 붙이면 되죠. 자, 그 다음 얘들아, 우리 순서 어떻게 하라겠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 순서대로 하라겠지. 그러면 누구에게 뭐뭐를 순서니까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면 me죠. 나에게. 여기다 I 쓸 거 아니죠? 목적어 자리니까 당연히 목적격 와야 되죠. 그 다음 뭐뭐를의 누구예요? 케첩을 쓰시면 되죠. He passed me the ketchup.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삼형식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만 뒤로 빼면 되죠. 얘만. 그래서 he passed ketchup을 그래서 the ketchup. 그 다음 뭐예요? me를 뒤로 빼고요. 여기 누가 와요? 자, 여기 보면 for는 아니죠. for는 되게 좋은 단어들만 for였었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전부 to가 되죠. 그래서 he passed the ketchup to me 라고 하시면 되죠.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 엑서사이즈 넘어가서 자, 5형식 하기 전에 우리 그러면 지금 2개의 포인트를 배웠거든요. 포인트 엑서사이즈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다 안 할 거고요. 다 안 할 거고 5의 배수로 5번, 10번 뒤에도 5번, 10번 두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두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에어컨 좀 줄여도 되죠, 이제? 쭉쭉 풀어보십시오. 두 번째 포인트도 풀어보세요. 자, 해보죠. 그 키 큰 여자는 이게 주어지. 뭐뭐처럼 보인다. 이게 동사지. 주어 동사 먼저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그 키 큰 여자, 더 tall woman이 주어져. 뭐뭐처럼 보인다니까 look에 더 tall woman은 she잖아. 그러니까 3인칭 그 동사에 s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더 tall woman 1번,
더 tall woman 한번 써볼게요. 그 키 큰 여자, 더 tall woman. 그 다음에 뭐뭐처럼 보인다. 항상 주어와 동사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뭐처럼 보인대? 뭐뭐처럼 보인다니까 like 붙어야 되죠. looks like죠? looks like. 그 다음 뭐야? 모델이니까 명사 a model. 이렇게 오면 되죠. 마침표까지. 서술형이 되고 있다는 게 신기하죠? 이렇게 풀어 나가시면 돼요. 한 개 한 개. 자, 그 다음 10번 볼게요. 자, 대화를 읽고 조건에 맞게 우리말을 영작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 보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신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럼 보자. 자, A에서 The fresh cookies are here. 신선한 쿠키가 여기 있네. 여기 신선한 쿠키가 있네. 이랬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얘가 뭐라겠냐면 이 쿠키들은 이게 주어지. 뭐뭐처럼 보여요. 이게 동사죠. 어떻게 보여? 맛있는. 이게 지금 보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게다가 냄새도 훌륭해요. 이걸 해볼게요. 일단은 처음 잠깐 조건을 확인해 보니까 맞는 감각 동사를 쓰래요. 그러면 맛있어 보여요. 뭐뭐처럼 보여요. look이라는 동사와 냄새가 나오는 거니까 smell이라는 동사. 그래서 지금 감각 동사 look과 그 다음에 smell 이 두 가지를 써야겠죠. 조건 하나가 그 다음에 these 이 쿠키들이니까 these cookies를 쓰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맛있어, wonderful이라는 거, delicious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래요. 그럼 얘네를 보어로 쓰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주어 먼저 해봅시다. 이 쿠키들은 뭐뭐처럼 뭐뭐한 것으로 보여요. 가야 되니까 these를 쓰라겠으니까 대문자 쓰시고요. these cookies, cookies. 그 다음에 뭐뭐처럼 보여요니까 동사가 뭐가 와야겠어요? look이 와야겠죠. look. 그 다음에 맛있어 보여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delicious를 쓰라겠잖아요. 그래서 look delicious를 쓰시면 되겠죠. look delicious. 왜 내가 이렇게 치고 있지? 자, look delicious. 게다가 그랬어요. 게다가 나오니까 and는 여기 없으니까 됐고요. 여기 they also가 여기 게다가 also 썼네. 그 다음에 주어 게다가 냄새도 훌륭해. 우리말에는 지금 주어를 안 썼어. 그치? 우리말에는 지금 주어가 없어. 그치만 영어에는 주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게다가 냄새도 훌륭해요의 주어는 누구야? 그들이죠. 그들이 누구야? 쿠키죠. 쿠키. 그래서 자, these cookies를 they로 그냥 받은 거죠. they also 그 다음에 냄새가 훌륭한 거니까 냄새니까 코지. 그래서 동사 뭐 와야 돼? they also smell 근사한 냄새가 나요로 바꿔서 쓰셔야겠죠? 훌륭한에 품사 뭐 쓰라고 그랬어요? 저기 보어에 wonderful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they also smell wonderful. 이렇게 가면 됐죠.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번 포인트 가볼게요.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거 10번이 없네요. 5번과 8번을 하셨나요? 이거 하셨어요, 여기까지? 아직 못했죠? 이거는 4번과 8번을 해보세요. 4번과 8번을 해보세요. 해봐주세요.
자, 같이 해봅시다. 여기 3번에서 5번에 지시를 뭘 줬냐면 전치사를 쓰래. 그럼 이건 삼형식으로 쓰라는 거지. 누구에게 뭐뭐를 이렇게 쓰지 말고 누구에게를 뒤로 빼고 가운데 전치사 쓰라는 거잖아. 그럼 해보자. 나는 내 남동생에게 아이스크림을 좀 사주었다. 이거 먼저 우리말을 정리해보자. 주어 동사 먼저 뽑아야겠지. 그러면 나는 사주었다. 이게 주어 동사 먼저 와야 되잖아. 그래서 I bought를 잘 썼어. 그 다음에 봐봐. 누구에게 뭐뭐를, 이거 사형식이잖아. 그럼 어떻게 원래대로 하자면 I bought 내 남동생에게, 그러면 my brother죠. my brother. 그 다음에 my brother 우리 남동생에게 아이스크림을 좀 사주었다. 좀 그러면 some ice cream. some 들어가면 되지. some ice cream. 그래서 원래 문장은 I bought my brother some ice cream. 이렇게 오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오면 돼. 근데 전치사를 쓰래잖아. 그럼 어떻게? 누구에게를 뒤로 빼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다시 바꿔볼게요. I bought 나는 사주었다. 이제 뭐 이거를 앞으로 쓰라는 거지. some ice cream. 자, 그 다음에 my brother를 뒤로 빼고 여기에 전치사를 뭘 쓰면 돼? 사주었다. 이거는 for에서 봤던 전치사죠. 그래서 for에서 동사가 결정한 되겠잖아. 그럼 by는 좋은 단어잖아. 사다 주고 좋은 거잖아. 그럴 때는 전치사 for를 쓰라고 했죠. 이거는 그때그때 딸딸딸 외워서 할 거니까 지금부터 미리 외워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보고 쓰고 이런 거가 가능한 수준으로까지만 끌어올리면 되니까. 자, 그래서 I bought some ice cream for my brother로 가면 되겠죠. 자, 8번을 한번 볼게요. Yesterday was my birthday. 어제가 내 생일이었습니다. I got presents. 자, 내가 선물을 받았어. From my family. 우리 가족에게 선물을 받았어.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자전거를 사주셨다. 누구에게 뭐뭐를 패턴이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먼저 해볼게요. 나의 부모님이 주어져. 그 다음에 이게 주어, 사주셨다가 동사죠. 그럼 어떻게? my 이거 포함하라겠으니까 my parents. 그 다음에 by인데 시제를 보세요. 사주셨다니까 by를 쓰면 안 되죠. 뭘 써야 돼? 과거형을 써야겠죠. by의 과거형 뭐죠? bought죠. bought. 자, 누구에게 뭐뭐를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순서가 뭐야? 나에게가 먼저니까 bought me. 그 다음에 뭐뭐를, 이게 나중이니까 자전거 a bike. 됐죠? 이렇게 오면 되죠. 그래서 my parents bought me a bike. 나에게 자전거를 사주셨다. 가장 중요한 건 영어가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말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게 1번. 그 다음 2번은 뭐야? 우리말을 보고 영어를 떠올릴 수 있느냐. 그게 2번이야. 근데 너희들은 그 2번까지 가는 단계를 이번 특강식 기간에 하기를 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뭘 하겠냐면 전치사를 꼭 포함하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삼형식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My parents bought는 그대로 쓰고 얘를 뒤로 빼라는 거지. 그래서 my parents bought a bike. 그 다음에 me를 뒤로 빼고 여기 전치사 누구 써요? 얘는 아까 뭐였어? by 동사는 for를 쓰라겠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I am excited to ride a bike. 내가 그 자전거를 타서 굉장히 신났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오빠가 나한테 책 한 권을 주었다. 우리 오빠가 나에게 책 한 권을 주었다. 일단 주어 동사 먼저 추려. 주어가 누구야? 나의 오빠죠? 그래서 my brother 먼저 하셔야겠죠? my brother. 그 다음 동사가 뭐야? 주었다죠? 그러면 give의 과거 gave 동사 쓰시면 되죠. my brother gave. 주어 동사 됐고. 그 다음 봐봐 얘들아. 나에게 뭐뭐를 이 순서대로 따라오면 되지. 나에게 뭐뭐를. 그럼 나에게니까 me. 이거 먼저고 뭐뭐를이 뭐야? 책 한 권이야. 그러면 a book. 이래 하면 되죠. 그래서 give의 과거형 썼고 brother 썼고 a book 썼고 필수 단어 준 거 다 썼어요. 이렇게 줘요. 학교 시험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대로 충실히 잘했어. 근데 하나가 더 있었지. 조건에서 전치사를 포함해라. 그럼 어떻게? 바꿔야지. 삼형식으로 바꾸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지금 누구에게 뭐뭐를 사형식인데 사형식으로 쓰지 말고 삼형식으로 바꾸라고 했으니 바꿔주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My brother gave 그대로 쓰고 얘만 뒤로 빼는 거죠. 얘만 뒤로 빼죠. 그래서 my brother gave a bike. 그 다음 어떻게? me 앞에 여기에 누가 오면 돼요? 기부동사는 아까 뭐였어요? 전치사 뭐였는지 기억나요? 그 뭐뭐해 주다 for에서 못 본 동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to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고 내가 오늘 수업을 1시간 해보고 진도를 좀 체크하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많이 못 나가네. 그치? 그래서 조금 더 하자. 조금 더 하고 끝납시다. 이번 여름 특강에 이거 교재 다 못 끝내요. 내가 100번 얘기하지만 다 못 끝내. 이거 겨울에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 특강 때 교재 절반 정도 나가고 버리지 마세요. 갖고 계셨다가 겨울에 완성할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점 진도 나가봅시다. 5형식까지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5형식. 자, 5형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네가 나랑 독해 수업을 하면서 형식 많이 해. 내가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은연중에 머릿속에 형식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해. 그래서 내가 계속 수업을 할 때도 끊어서 계속 수업을 해주거든. 자, 보자. 얘들아 이거 봐봐. Julia calls her grandfather a hero. 일단은 Julia calls가 주어 동사인 거는 당연히 알겠지. 줄리아는 부른다. 그 뒤에 품사를 보니까 명사 덩어리 하나, 명사 덩어리 하나다. 그지? 그럼 아까 우리 배운 것처럼 해석해보자. 명사 1, 명사 2니까 grandfather에게 히어로를 불러다 준다. 해석 그대로 해보자. 줄리아는 그녀의 할아버지에게 영웅을 불러다 준다. 말이 되는 것도 같고 엄청 이상하지? 그럼 그거 아니야. 자, 그러면 자,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이건 사형식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지? 얘가 왜 이렇게 꼼짝을 하는 으흐. 잠시만요. 얘가 왜 이렇게 꼼짝을 안 하지? 자, 다시. 다시 보자. 아까처럼 해보자. 그녀의 여기 명사 하나, 그 다음에 명사 둘. 그치? 명사 왔는데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동사해 주다. 해석하니까 해석이 이상했지. 자, 그러면 그건 아니야. 그럼 그건 아니야.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봐봐. 명사 어쨌거나 여기도 명사 하나, 여기도 명사 하나, 여기도 명사 하나지. 그럼 봐봐. 여기에서 그녀는 그녀의 할아버지를 영웅이라고 부른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히어로를 해석하지 말고 주어 동사 목적어만 언제나 먼저 해석을 해보세요. 뒤에 있는 두 번째 목적어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일단 저기 세 개를 갖고 한번 해석을 해봐. 그러면 그녀는 그녀의 할아버지를 부른다. hero, 영웅이라고 말 되죠. 그럼 보세요. 영웅이 누구야? 히어로가 이 문장에서 바로 앞에 있는 이거지. 그지? 히어로가 있기 때문에 문장이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얘를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히어로가 누구를 보충했어요? 줄리아를 보충했나요? 아니죠. 누구를? 할아버지를 보충했죠. 목적어를 보충했죠. 그러니까 얘는 하는 일이 뭐야? 목적어를 보충했으니 목적격 호.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몇 형식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운 5형식이에요. 됐죠? 5형식. 그래서 줄리아는 그녀의 할아버지를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패턴 2개를 했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야. 자,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가 연이어 2개가 나오는 패턴을 봤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해결을 어떻게 했어요? 1번 명사에게 2번 명사를 동사해주다. 이렇게 해석해서 해석이 되면 4형식이고, 그렇게 해석해서 어색했어. 그럼 어떻게?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해석이 된다. 그럼 그거는 5형식이야.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야. 자, 그래서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럼 지금 봐봐 얘들아. 보호자리 품사가 누구 나왔어? 여긴 명사가 나왔지. 근데 밑에 거를 보니까 주어고 동사인 거는 뭐 불변의 원리고, 헤드는 언제나 킵은 보관하고 이렇게 유지하는 거죠. 그의 방을 깨끗하게. 그럼 보세요. 이 클린한 거는 이 문장 안에서 룸이죠. 룸. 그죠? 그의 방이 클린한 거죠. 네, 하품하고 난리가 났어요. 끝내드릴게요. 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하품을 하는 거야 이것들아. 어? 나도 피곤하다고 하품하지 마세요. 재혁아 어젯밤 뭐 했어? 우리 재혁이 어제 뭐 했어? 밤에 몇 시에 잤어? 일찍 잤는데 우리 재혁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랬어? 뭐 하다가? 책 읽다가. 자, 근데 재혁아 어렵진 않지? 이해는 하고 있지? 오케이. 어때? 어려워요? 따라올 만하죠? 괜찮죠? 따라올 만하죠? 너는 뭐 당연히 괜찮을 거고, 그지? 자, 보자. 그래서 헤드는 언제나 그의 방을 클린한 상태로 유지한다.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선생님 여기는 지금 클린은 형용사 아닌가요? 맞죠? 얘들아 아까 우리 형용사가 그 주격 보호 상태에 형용사 나오는 것도 많이 봤지? 즉 보호 자리에는 명사만 나오는 게 아니네. 그걸 하나 더 플러스로 확장한 거야. 아까 명사가 어디 자리 나온다겠지? 문장에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맞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 나온다겠지? 반대로 뒤집어서 보호 자리에 누구 나와? 명사 나오지. 보호 자리 명사 나오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확장했지. 보호 자리에는 지금 누구 나왔어? 클린이라고? 형용사 나왔지. 맞죠 얘들아? 그래서 자,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 나와. 뒤집어서 주어 자리에 명사 나오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밖에 안 나와. 근데 보호 자리에도 명사가 나와. 그치? 보호 자리에도 명사가 나와. 그럼 아까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지금 보호 자리 명사 나왔잖아. 근데 여기 지금 보호 자리에 누가 나왔어? 클린이라고 형용사가 나오네. 그래서 보호 자리는 품사가 2개 나온다는 거를 확장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100번 더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보호 자리에는 히어로라고 하는 명사와 클린이라고 하는 형용사 2가지가 나오는구나. 보호 자리에는 품사가 2가지가 나오는구나. 명사와 형용사가 나오는구나.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 자리 뒤에 목적격 보호에 명사와 형용사 나온다는 거 기억했으니까 한번 요거 같이 해볼게요. 그 냄새는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었다. 그러면 the smell 주어죠. the smell 만들었다. made죠. 주어 동사 나왔고 주어 동사 나왔고 목적어 자리가 누구야? 우리를이니까 us가 나와야겠지. 당연히 목적격 us. 그 다음에 우리의 상태가 배고픈 상태 아니야? 우리의 상태가 배고픈 상태잖아. 같은 거. 그래서 여기 다음에는 자,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죠. 배고픈 뭐예요? hungry. 이렇게 해오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전부 포인트 엑서사이즈를 풀어오시면 되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엑서사이즈 여기까지 전부 풀어오시고 플러스 과제가 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워크북. 그 다음에 과제가 하나 더 나갑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챕터 1이 끝나면 그 단어 테스트도 볼 거예요. 오늘은 챕터 1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숙제가 좀 있어요. 뒤로 내전 들어주시고 여기 와서 주시고. 자, 이거는 오늘 배운 문제에 대한 범의 문제예요. 여기까지 풀어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때 해가지고 오세요. 다음 시간 맞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가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